안녕하십니까. 김종구 GTV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쿠르스크 본토 점령 이후 우크라이나는 최근 깜짝 놀랄만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이 무기는요,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이 무기가 정말 무서운 무기인데요. 섭씨 2200도가 넘는 쇳물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드론이죠. 이런 드론을 우크라이나가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CNN의 보도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셜미디어 등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가 점령한 삼림 지역을 저공 비행하면서 시뻘건 쇳물을 뿌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이 투하한 물질은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의 화학 물질인데요. 테르마이트라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섭씨 2200도에 달하는 물질이니 광범위한 공간에서 금속 물체까지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물체입니다. 이 드론의 이름을 불을 뿜는 용과 닮았다. 그래서 드래곤 드론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드래곤 드론. 여러분, 2200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도자기 굽는 가마의 최고 온도가 섭씨 1250도입니다.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이 테르마이트를 전투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재래식 무기금지 협약 CCW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테르마이트 같은 인화성 무기를 군사 목적으로 쓰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을 놓고 비교할 때 이런 무기가 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우크라이나인에게는 러시아가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방 지원 무기 공급량이 변변치 못하죠. 적국을 공격하는데도 제한 조치를 걸어놓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 드래곤 무기는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드론을 담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60 기계화 여단은 드래곤 드론은 하늘에서 불을 뿜는 복수의 날개다. 적을 불태우는 진정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있는 눈에서 불이 번뜩이는 우크라이나 군에게서 전쟁 규칙을 지켜라. 잘 먹혀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쓰잘데없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CNN도 모든 것을 불태우는 테르마이트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무기를 사용한다. 그런 설명이겠죠. 하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군사시설과 민간 인프라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삼림 지역에서 사용한다는 부분입니다. 달리 생각해 본다면 상대가 전쟁 규칙을 잘 지키면서 공격을 하느냐, 전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서 우크라이나 드래곤 드론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일찍이 비슷한 비인도적인 무기인 백린탄이라는 것을 사용해왔죠. 백린탄은 화학 무기죠. 이 백린탄은 인화성 물질인 백린을 원료로 하는데요. 산소가 고갈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소하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백린탄이 터진 주변의 공기만 들이마셔도 사람의 호흡기가 손상되고요. 몸에 닿으면 뼈와 살이 녹는 심각한 화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죽음의 무기라 불리며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연막용이나 또는 조명용으로만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린탄을 러시아는 지난번 마리우폴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바흐무트 전투 등에서 버젓이 사용해 왔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잔인한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전쟁 포로를 즉결 처형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NN은 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서 항복한 군인 3명을 처형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브스크 인근에서 군인 3명이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항복 의사를 표시했지만 러시아군은 이들을 곧바로 처형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CNN에 전쟁 발발 이후 전쟁 포로 관련 사건이 28건 발생했는데 여기서 최소 7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포로 처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죠. 전쟁 포로 처리의 기준은 제네바 협약이죠. 제네바 협약에서는요, 전투 의지가 없는 전쟁 포로를 살해하는 걸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유엔 조사관 CNN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개별적인 전쟁 범죄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자행된다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란에 관한 얘기인데, 이 이란, 러시아와 상당히 밀착되어 있죠. 협력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나라 이란. 이란이 러시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전달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옛날 페르시아 역사를 간직한 이란이죠. 이 나라 막장 불량 국가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와도 좋은 관계였죠. 강남의 테헤란로라는 흔적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미사일 무기 사용과 방공망을 미국이 빨리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참 이상한 전쟁 논리가 통하는 전쟁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기껏 서방이 여기에 대처한다는 게 이런 얘기죠. 방공망이 취약한 우크라이나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 미국 등은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의 말을 들어서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을 추가 제재할 게 아니라 러시아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응 무기를 지원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체르네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가 올바른 대응을 하도록 돕는다면 사거리가 충분한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을 제공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의 오래된 미사일이죠. 2000에서 25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체르네프 의원은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죠. 올레냐 어딘가에 전략 폭격기 투플레프를 타격할 수 있다. 폭격기는 이곳에서 이륙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레냐 기지는 러시아 북단의 콜라 반도의 무르만스크 남쪽에 깊숙이 위치해 있는 비행장이죠. 이렇게 항공기가 이륙하는 지점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타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상황에서 처절하게 무기 자체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라는 우리 속담처럼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의 키릴로 부다노프 군사정보 담당관은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드론은 이제 최대 1800km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 러시아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번에 개발한 2000도 이상의 쇳물 쏟는 드래곤 드론도 역시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선 얘기인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에 의하면 동부 전선은 지금 교착 상태라 해도 좋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러시아군의 전진은 많이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방이라도 점령된다고 하던 포크로우스크, 러시아군은 이 포크로우스크 방면에서 전면 전진이 매우 느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소 4개 여단을 전선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전진을 크게 늦추는데 일단 성공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죠. 크루스크 지역도 우크라이나군이 수자 북동부에서 약간 전진을 하긴 했지만 정착지 몇 개를 더 수중에 넣는 정도이고요. 또 해당 지역의 러시아군도 대치 상황이긴 하지만 점령지 탈환 작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선의 교착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군대 내에 비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군대 조직 안에서 그들끼리 야만적인 비행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오신트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서요. 로스토프 지역의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장교를 포함한 군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병사들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력을 가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하들을 가로등 기둥에 수갑을 채워서 붙들어 매놓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교들이 매달 군인에게 5만 루블, 545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한 위치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들 말대로 제로 포인트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죽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장교들이 부대 안에서 인도적으로 지원된 물품들을요, 부하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군 부대를 떠나려면 4만 루블, 444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받고 다른 부대로 보내는 거죠. 입맛대로 위조된 전투 명령서를 마구 발급하는 것이죠. 군 당국에 이런 혐의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군대입니까? 조직 폭력배들입니까? 물론 러시아 군대가 다 이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격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입니다. 러시아에서 군대를 보낸 가정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러시아 군의 실태의 한 단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